어느 직업이든 물어보면 다들 바쁘고 바쁘지 않은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행사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1년 내내 항상 일이 끊이지 않는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처럼 일이 많이 줄어들고 예전만큼 많이 열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겠지만 아마 이것도 온라인 행사 그리고 하이브리드 행사가 점점 적응이 되어 갈수록 1년 내내 행사 기획자가 바쁜 그런 사이클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1년 내내 행사 기획자가 바쁜 이유는 항상 4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 이때가 행사의 피크라고 할 수 있는 실제 행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면은 그 외의 시기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진행하기 위해서 그 행사를 따오는 일을 하는 거죠. 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제안서를 쓰게 됩니다. 1년짜리 짧은 행사를 하는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특히 연초가 좀 바쁜 편입니다. 1년에 일어날 행사들의 제안 요청서가 나오기 때문이죠. 공고를 찾고 이제 거기서 저희가 제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안 요청서들을 골라서 제안서를 쓰는 작업을 합니다. 저도 이제 7년차 PCO인데 사실 국제회의를 많이 하지는 않다 보니까 PCO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분야가 다양한 이 직업에서 각자가 가지는 장점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직업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길지도 또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시간 동안 일을 해오면서 느꼈던 저의 장점은 제안서를 쓰는데 장점을 보인다. 남들이 인정해준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스스로 느끼기에 그렇게 느낀 부분도 물론 제가 약한 부분도 굉장히 많고 배워가야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그게 부족한 만큼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는 능력입니다.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리고 가장 다들 어려워하는 점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과 글로 풀어내는 거. 사원들이 제안서를 쓰는 업무를 받았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바로 그 PPT의 백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좀 정형화된 행사의 경우에는 이전에 썼던 제안서들을 참고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경우라고 생각하는 파트에서는 제안서를 계속 그렇게 찍어내듯 쓰는 것도 보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제 생각에 어떤 파트에서도 기획력과 창의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 없는 파트는 없거든요. 많이 필요하거나 적게 필요하고의 차이지 심지어 운영의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바뀌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을 제안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화된 형식으로 똑같이 제안을 한다는 건 제가 심사위원이거나 제가 주최기관이어도 매력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업계 일을 하다 보면 제안서를 쓰고 그 제안서를 따고 하는 그 과정에는 제안서의 퀄리티뿐 아니라 회사의 규모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 제안서의 어떤 퀄리티 그리고 그 제안서의 매력 이거를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좀 모든 파트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저도 업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안서를 처음 썼을 때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지만 아마 제가 평소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또 제 머릿속에 있는 걸 표현하고 이러는 걸 좋아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그 아이디어를 이 행사에 맞게 접목해서 섞는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 잘 맞았고 재미있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행사장에 가서 발로 뛰는 거를 더 즐거워하실 수 있죠. 빈 백지를 보고 여기에 뭘 채워 넣어야 한다는 자체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행사 기획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 흔하지 않는 정보로 흔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 항상 후배들에게 뭔가 자료를 찾으라고 시켰을 때 네이버만 들여다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구글일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아무리 검색을 해도 사실은 모든 제안사들이 거의 비슷한 정보만을 찾을 거예요. 평소에 트렌드 뉴스레터를 받아본다든지 글을 읽는 플랫폼들을 다양한 곳에 구독을 해놓고 본다든지 그런 데서 정보를 계속 얻고 트렌드를 빨리 파악하고
어딘가에 정리를 해놓는 게 어떤 행사의 제안 요청서가 나왔을 때 그 요청서에 있는 키워드만으로 정보를 찾으면 사실 너무 한정적이고 뽑아놓은 아이디어들을 그것과 접목시키려고 연관시켜 봤을 때 너무 괜찮은 기획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거 보라고 제 구독한 아이디도 빌려주고 무료 플랫폼은 당연히 추천도 해주고 하지만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지만 저는 무조건 많이 보고 찾아서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영상을 보거나 온라인으로 글을 읽거나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정말 굉장히 잘 써진 글들만을 모아놓은 거는 잡지예요. 합정동에 종이잡지 클럽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가서 그때마다 원하는 테마의 잡지를 추천받아서 한 4-5권 정도를 정독하고 괜찮은 건 찍어서 옵니다. 일반적인 책은 사실은 요즘엔 트렌드에서 한 발짝 늦는 방법일 수도 있고 온라인에 있는 것들은 트렌드를 빨리 반영하긴 하지만 뭔가 검증된 잘 써진 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많죠. 잡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에디터님들이 글을 쓰고 빨리빨리 매달 출간되는 것들이잖아요. 가장 최신의 트렌드, 특히 그 분야에서 그것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뭔가를 써보고 싶다면 저는 참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는. 그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정보를 얻은 만큼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은 또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쓰는 이 문장과 이 한 페이지의 내용이 제안서를 발표하는 그 발표자가 쉽게 몇 마디만으로 매력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제안서들은 광고 기획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쓰실 수도 있어요. 시선을 사로잡는 하나의 카피, 이런 것들 항상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이 설득이 잘 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전에 썼던 제안서를 한 번 더 보기보다는 잘 써진 카피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를 설득하는지, 어떤 문장이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가 그 짧은 한 장의 광고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해야 되는 일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디어를 이 한 장의 슬라이드 안에다가 정리해서 넣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고 좋은 제안서가 아니죠. 제안서는 실행계획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짧고 핵심만 있는 글로도 매력적이고 설득적으로 보여야 하는 게 바로 제안서입니다. 이건 또 주최기관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뭔가 실행계획서처럼 꼼꼼하게 쓰여진 제안서가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읽고 싶어지기 위해선 다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겠죠. 이 회사가 매력적이고 이 회사 자체가 마음에 들면 그 제안서도 더 유심히 보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짧은 10분, 15분의 시간에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제안서로서는 핵심만 매력적으로 뽑아놓은 그 제안서가 더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제안서의 방향은 참 많이 달라집니다.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운영이나 아니면 행사의 분석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도 있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박람회라든지 이런 행사의 경우에는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한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쓰다 보면 내가 어떤 행사에 맞는지 제안서를 쓰면서부터 알게 될 테지만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썼던 제안서들은 하나의 틀에만 갇히지 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우리 회사만의 색깔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번 똑같이 찍어낸 듯이 나오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매번 조금 더 참신한 방향으로 써보려고 노력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평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 있는 제안서라는 참신한 느낌이 나는 제안서다, 이런 평가도 항상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찍어 놓은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안서를 쓰는 작업이 있어서 그거를 하느라고 개인적인 일들을 거의 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하게 됐고, 생각이 나서 이제 편집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뭔가 엄청난 팁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정보를 찾으려고 이 영상을 발견하신 분이 계시다면 사실은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누군가보다는 조금 더 먼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제가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